혹시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짠 음식만 줄이면 콩팥은 괜찮다고 믿고 계시지요. 건강을 위해 두부도 먹고 나물도 챙기고 과일도 드시는데 왜 몸은 더 무겁고 아침 소변은 시원하지 않은지 의아하셨지요. 검사표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나 마음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것은 꼭 티 나는 나쁜 음식만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도 잘못된 짝을 만나면 콩팥의 숨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장 환자를 봐왔습니다. 돌아보면 문제의 시작은 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먹은 국 한 그릇, 건강식이라 믿고 반복한 반찬 조합, 아깝다고 다음날 또 먹은 음식. 그런 평범한 식탁에서 콩팥의 피로가 시작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이 몸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려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만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끊고 무엇을 바꾸면 콩팥이 다시 편해지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오래 쓴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걸러내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콩팥은 피 속의 노폐물과 남는 소금, 과한 미네랄을 조용히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쉬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많이 먹어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적당해 보이는 음식도 서로 잘못 만나면 콩팥이 처리하기 힘든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반전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에 늘 있는 그 반찬들이 혹시 콩팥을 지치게 하는 짝은 아닐까요? 건강식이라 믿었던 조합이 사실은 콩팥에게 매일 야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음식 자체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조합과 빈도,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콩팥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해 보십시오.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뒤에서 저는 많은 분이 좋다고 믿지만 먼저 끊어야 하는 조합,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는 바꾸는 법, 그리고 식탁에서 가장 흔한 실수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 조합이 콩팥 안에서 조용히 굳어지고 숨통을 막기 시작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끊어야 할 나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시멘트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나물 반찬, 두부, 견과류, 진한 국물, 그리고 건강을 위해 더한 가루나 환 제품을 한 끼에 몰아드시는 습관입니다. 각각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자주 반복해서 드실 때입니다. 콩팥의 기본일은 피를 거르며 남는 성분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힘이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오래 쓴 채에 젖은 가루가 달라붙듯 몸 안에서도 어떤 성분은 잘 흘러가지 못하고 부담으로 남습니다. 특히 미네랄이 많은 음식과 짠 국물, 수분 균형을 흔드는 식사가 겹치면 콩팥은 계속 긴장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건강식으로 알려진 재료도 조합이 잘못되면 가공식품 못지않게 부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72 세박 여사님이 계십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고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 호두까지 꼭 챙기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좋은 식사라고 믿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로 결석과 탈수, 그리고 콩팥 부담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결석이 음식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특정 음식보다 전체 식단, 수분 상태, 유전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사님의 식탁이 콩팥에 친절한 방식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몸에 좋다는 재료를 한 번에 몰아넣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고 물은 적게 마시는 습관이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부, 나물, 견과류, 진한 국물 반찬이 늘 나란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즙이나 분말 제품까지 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챙긴다고 믿는데 콩팥은 오히려 한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물은 여러 종류를 몰지 말고 국물은 반만 드시고 두부나 견과류도 한 끼에 과하게 겹치지 않게 조절하면 됩니다. 특히 짠 반찬과 건강식 재료를 같이 드시면 몸은 더 쉽게 속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두 번째 조합은 결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콩팥 전체를 과로시키는 과부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할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 더 위험한 과부하 조합입니다. 많은 분이 짠 음식만 줄이면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끼에 단백질이 겹치고 거기에 국물과 반찬까지 더해지는 식사가 콩팥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드시면서 두부 반찬, 달걀찜, 콩 반찬, 진한 국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균형 잡힌 건강식 같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회복을 돕고 면역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콩팥이 이미 지쳐 있거나 여가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단백질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겹쳐 들어오면 그 대사 부산물을 걸러내는 부담이 콩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노년층의 근감소를 막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단백질의 총량과 분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의견 모두 맞습니다. 핵심은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보다 내 콩팥 상태에 맞게 나누어 먹느냐입니다. 68 세김 선생님은 스스로 식단 관리를 잘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구이와 된장국, 저녁에는 두부 반찬과 콩자반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피로가 계속되고 입이 텁텁하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식단표를 자세히 보니 나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계속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백질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드시는 날에는 두부나 콩 반찬을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단백질 음료도 잠시 멈춰보자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선생님은 덜 먹은 것 같지 않은데 몸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콩팥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 기관이 아니라 덜 복잡하게 들어오는 식사를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혹시 지금 식탁에도 이런 겹침이 있지 않습니까? 생선도 좋고 두부도 좋고 달걀도 좋은 맛이 끊어서난 청원지 함께 먹을수록 더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몸은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식사에 따라붙는 짠 반찬과 국물이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음식은 죄가 없고 문제는 순서와 조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반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마음이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물도 조심, 두부도 조심, 단백질도 겹치지 말라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두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생선이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음식이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떤 상태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콩팥은 음식 이름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영양소의 양, 염분, 수분, 대사부산물, 미네랄 균형을 보고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콩팥은 두부라서 괜찮다, 생선이라서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한 끼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한꺼번에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도 조합만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한 토막은 좋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된장국, 젓갈, 콩자반, 두부조림이 함께 올라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생선 한 토막에 싱겁게 무친 채소 한 가지, 밥량을 조금 조절하고 국물은 줄이면 같은 생선이라도 콩팥에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이하 음식 자체보다 그 곁에 무엇이 붙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특정 성분을 먼저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초기 단계에서는 무조건 제한보다 전체 식단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물론 검사 수치가 많이 나쁘다면 담당 의사의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에게는 음식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한 끼의 짐을 덜어내는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더하지 말고 겹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식탁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생선을 드시면 그 끼니에는 두부나 콩 반찬을 줄이고 나물 종류를 여러 개 겹치기보다 한두 가지만 담백하게 드시고 진한 국물은 숟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식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짠 반찬이 있으니 몸에 좋은 두부를 더 올리고 국물이 있으니 물을 더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계산이 몸 안에서도 맞아떨어질까요? 여기서부터 회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끼에 주인공 단백질은 하나만 두기, 국물은 맛만 보고 양은 줄이기, 반찬 수를 줄이되 덜 짜고 덜 겹치게 구성하기, 건강식 가루나 즙을 식사 위에 덧붙이지 않기. 이것이 첫 번째 회복 원칙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먹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주변 분들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콩팥이 덜 힘들어하고 몸도 편안해지는 의외의 좋은 짝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는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무엇으로 바꾸면 되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크게 안도하십니다. 못 먹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도 편하고 식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겁으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쉬운 과학적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편안해야 하는 식사는 화려한 보양식이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할 일이 적은 식사입니다. 너무 짜지 않고 단백질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국물이 넘치지 않고 반찬 수가 과하지 않은 식사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음식이 더 많아야 건강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부담이 덜 겹치는 식사가 더 회복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평소보다 조금 가볍게, 단백질은 생선 한 토막이나 부드러운 두부 한 가지 정도만 두고, 반찬은 간이 약한 채소 한두 가지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국은 있어도 맑고 적게, 아니면 물기 많은 반찬 대신 촉촉한 조리법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허전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더 편하고 식후 피로가 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좋은 짝이 있습니다. 주인공 반찬은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조용하게 받쳐주는 식탁입니다. 구운 생선을 드시는 날에는 두부조림이나 콩자반을 빼고 대신 채소 한 가지를 곁들입니다. 나물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넣기보다 한두 가지만 선택합니다. 또 건강즙이나 분말 제품을 식사 위에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식사로 끝내는 편이 콩팥에는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전문가 의견은 조금 나뉩니다. 어떤 분은 노년층일수록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소식이 콩팥과 혈압에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저는 둘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드시되 복잡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배를 굶기라는 뜻이 아니라 한 끼의 계산을 단순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반찬 수를 줄이고 국물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단백질을 한 끼 하나로 나누기 시작한 뒤 아침에 붓기와 답답함이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지만 식후 졸림이 줄고 입안에 텁텁함이 덜하고 아침에 덜 붓는다면 식탁이 조금씩 맞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식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라도 아직 변수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같은 음식이 왜 어떤 날은 약처럼 편하고 어떤 날은 독처럼 무거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생선인데 왜 어떤 날은 먹고 나서 몸이 가볍고 어떤 날은 입이 마르고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같은 두부인데 왜 어떤 식사는 편안하고 어떤 식사는 유난히 더부룩할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종종 재료보다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놀라십니다. 음식 이름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엌에서 이미 결과가 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음식이 가진 영양뿐 아니라 그 음식에 더해진 소금, 양념, 국물의 양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즉, 생선 자체보다 조림으로 짜게 먹느냐, 구이로 담백하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백하게 먹느냐, 간장 양념을 진하게 얹어 먹느냐에 따라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재료는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념과 조리 방식이 콩팥에 더 큰 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물은 정말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해 보여 몸에 편할 것 같지만 진한 국물은 염분이 많기 쉽고 여러 재료의 부담이 한 숟가락 안에 모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더기는 조금인데도 국물을 다 비우면 식후에 입이 마르고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재료라도 찌거나 굽고 간을 연하게 하고 국물은 줄이면 콩팥은 훨씬 덜 긴장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시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염분만 줄이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고 보고 또 어떤 분은 조리법보다 하루 전체 섭취량과 체중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의 식탁에서는 조리법이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74세 남성분은 고등어를 늘 무조림처럼 진하게 졸여 드셨고 국물까지 비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선을 먹으니 건강하다고 믿으셨지만 아침마다 얼굴과 발목이 무겁고 혈압도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어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림 횟수를 줄이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물은 남기고 반찬 수를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같은 생선인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자주 드시는 음식 중에 재료는 괜찮지만 양념이 진하고 국물이 많은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집밥이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은 단순합니다. 조림보다 굽기나 찌기를 늘리고 간장은 조금 덜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이에 짠 반찬이 있는 날은 다른 반찬을 더 담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끝나지 않는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후 30분의 습관이 콩팥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여기서 가장 쉬운 부분을 놓치십니다. 식탁을 바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식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몸이 금방 편안해지고 어떤 분은 더 붓고 더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만이 아니라 먹은 뒤의 몸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은 소화기관 쪽으로 더 몰리고 몸은 들어온 영양과 수분, 염분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콩팥도 함께 바빠집니다. 특히 짠 음식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 뒤에는 더 많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누워버리거나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반대로 식후에 급하게 물을 많이 들이키면 몸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음식 자체만 탓하지만 사실은 식후 습관이 붓기와 답답함, 갈증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짭짤하게 하신 뒤 국물까지 드시고 약도 삼킬 겸 물을 큰 컵으로 연달아 마시고 그대로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편안한 저녁이라 느끼지만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움직임은 적어지면서 다음날 얼굴이나 발목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붓기가 식후 습관 때문은 아닙니다. 심장, 혈압, 약물, 혈당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후 습관은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 환자분은 저녁만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밤사이 입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 밤늦게 과일을 추가로 드시는 습관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식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누어 마시기, 늦은 밤 추가 음식 줄이기를 권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아침이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앉거나 눕고 속이 답답하니 물을 한꺼번에 들이키고 그래도 허전해 밤에 과일이나 간식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몸을 지치게 한 것은 마지막 반찬이었을까요? 아니면 식후 30분의 반복이었을까요?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후에는 집안을 천천히 걷고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늦은 저녁에 추가 음식은 줄이십시오. 기억하시죠? 콩팥은 음식 이름만 보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조합, 조리법, 그리고 그 뒤의 흐름까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쁜 음식을 무조건 악당으로 몰아쓰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콩팥을 다시 숨쉬게 하려면 무엇을 영원히 금지하느냐보다 무엇을 덜 겹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식탁은 훨씬 덜 무섭고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기억하셔야 할 가장 쉬운 과학적 사실은 이것입니다. 콩팥은 매일 조용히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너무 많은 염분, 한꺼번에 몰린 단백질, 진한 국물, 여러 건강식 재료의 겹침, 식후에 무거운 흐름이 반복되면 콩팥은 말없이 지칩니다. 아니 반대로 한 끼를 단순하게 하고 조리법을 담백하게 바꾸고 식후 30분의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 콩팥은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비싼 식품이 아니라 오늘 저녁 반찬에 배치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같은 식단으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신장 기능의 정도도 다르고 혈압과 당뇨, 복용약도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특정 성분 제한을 더 강조하고 어떤 전문가는 전체 식사 구조를 먼저 바꾸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이에서 가장 오래 가는 원칙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지 않게 먹는 것. 좋은 재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겹치는 부담을 줄이는 것. 바로 이 원칙입니다.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공 반찬이 두세 개씩 올라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하다는 이유로 두부와 콩, 생선과 국물, 나물과 건강즙이 한 번에 겹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짠 반찬이 있는데도 몸에 좋다는 재료를 더하면 균형이 맞는다고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들의 하나라도 마음이 걸리신다면 이미 변화의 출발선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크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만 바꾸십시오. 한 끼에 단백질 주인공 하나만 두기, 국물은 다 비우지 않기, 반찬 수 줄이기, 양념을 조금 덜기, 식후 20분 가볍게 걷기. 이 가운데 하나만 시작해도 됩니다. 콩팥은 큰 결심보다 반복되는 작은 안심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바꾼 한 숟가락이 내일의 붓기를 덜고 다음 주의 피로를 줄이고 몇 달 뒤에 검사표를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많은 분이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꿀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콩팥은 아플 때까지 크게 소리치지 않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용히 지쳐가는 만큼 조용히 회복의 길도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지금 식탁에서 가장 먼저 줄여보고 싶은 것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 끼를 덜 복잡하게 만들고 식후 20분을 다르게 보내는 것. 그 하루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 원하시면 다음으로 바로 스텝 3 티저, 스크립트까지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